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어렵고 또 리스크가 많은 그런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시장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장대 음봉을 코스닥이 만들면서 좀 마감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부담을 좀 느끼는 시장이었었는데 간밤 미국에서 애플과 테슬라의 개별 호재들이 좀 나오면서 일단 극적으로 미 증시를 좀 반등을 시키고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일단 오늘 양 시장 다 상승 마감을 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장세로 좀 마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기다린 거 며칠만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락의 추세가 또 하락의 이 압력과 이 매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어, 상방으로 돌파를 할 때도 그러한 이 매수의 힘이 두드리고 하다 보면 뚫리듯이 하방도 자꾸 맞다 보면은 뚫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버티다 뚫렸을 때 나오는 그 투매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혹시나 FOMC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일단 지수가 그 전에 반등하든 안 하든 일단 이번 타임은 좀 기다려볼 생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너무나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자체가 근 10년 만에 3.5%를 터치했다가 어젯밤에 밀려서 지수가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지수를 또 단반에 바뀌어버릴 수 있는 요소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반등은 하였지만 저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FOMC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자. 또한 환율보다 중요한 채권 시장의 좀 이상 조짐이 가장 문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일단 뭐 코스닥도 1000개, 코스피도 뭐 600개 가까이 양 시장 다 뭐 3배 이상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뭐 시장 표면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는데 일단 하락의 강도 대비해서 반등이 약하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좀 지금 시간대에 약간 좀 밀리고 있긴 한데요. 국내 증시 있을 때는 좀 반등을 하고 있다가 좀 밀리는 부분이라 여전히 미국 시장도 FOMC에 대한 부담감, 우려감이 많이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지수는 갭상승 이후에 전혀 뭐 개선되는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자, 전일 미 증시의 선물이 밀렸던 부분은 국채금리, 2년물 금리가 3.97%, 10년물은 무려 3.5%를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장전 선물과 장 초반 마이너스 1% 가까운 추가 하락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일단 장 막판 애플과 테슬라의 힘으로 반등에는 성공하였는데 FOMC를 앞두고 채권 금리의 상승은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물 3.97% 이게 4%를 넘어서 더 올라간다면 연준 의 단기적인 금리 시각이 더 올라간다라는 점을 미리 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여전히 말하지만 FOMC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큰 틀에서는 시장을 관망하는 하루를 보냈고요. 양시장 상승 종목수 많은 시장으로 상승 마감되었는데 미 증시 상승에 따른 갭 상승 이후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가 많다고 한들 시장의 질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의 장대 음봉 뒤 약한 반등은 전체 2차전지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고 광기의 종목인 코리아 SE의 급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심 저하 등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죠.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는데 또 떨어질 때는 이게 고평가였구나 등등 온갖 소리가
다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주도주의 크랙이 갔고 조정이 어디서 멈추는지 일단 지켜보자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이 태조이는 태조 이방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며 그 중에 특히 많이 올라간 태양광, 조선 2차 전지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면 9월 들어 변화되는 쪽도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로봇 섹터의 변화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와 기업의 혁신을 앞당길 혹은 성장하기 위한 돌파의 구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점점 가파라질 듯 합니다. 일단 최악의 시장 상황에서의 신고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신고가가 지난주부터 나왔으니 아직 늦지 않았을 듯 하네요. 아직 늦지 않았을 듯 하고요. 그 외 포스코플레이션 거기에 더한 현대제철 문제 등까지 이거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주중 후에 또 가게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FOMC 전까지 조심해서 시장 보시고요. 자, 로봇 먼저 보죠.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섹터로 본다면 로봇 테마가 가장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미래차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 기대감에 오늘 광교 호수의 로봇 배달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우리 실생활에 지난번에 어디죠? 어디 호텔에 갔더니 로비에서 이게 로봇이 돌아다니고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켰더니 로봇이 갖다 주는 걸 봤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도로나 이런 야외에서도 로봇이 돌아다니는 이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당연히 로봇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우리 사생활 옆에까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 카카오 이 메신저의 탄생 이런 부분이 가져온 혁신 변화 얼마나 많습니까? 로봇에서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혁신도 무지막지하게 많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봇 섹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카페 이런 부분 한 번 더 정리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아무튼 오늘 SPG가 또 한 번 신고가를 치면서 대장주로 가고 있고 KPF, 로보티즈, 나머지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섹터에서는 딱 하나 본다라고 했죠. 모트렉스 하나 눌리면은 이것도 좋은 구간이 오면 볼 수 있대요. 구글과 애플이 인정한 기업 모트렉스. 자, 자동차 포르쉐 IPO 9월 2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비중을 줄여서 많이 밀리면 한 차례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조지아 공장 조기 가동 이슈 바탕으로 이쪽은 추후에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이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된다면 굉장히 큰 수혜를 또 이런 중소형주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른 게 없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잘 버티시고 좋은 구간에서 매수의 방점을 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플레이션 관련해서 중소철강주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따 매매 타점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엄청 싸게 어제 잘 잡혀서 넘어왔는데 장 초반에 팔아버려 가지고 엄청 좀 아쉽고요. 재건 너무 강하고 나머지는 오늘 최근 이상하게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종목분들이 많이 움직여요. 경영권 분쟁, M&A 등 이슈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품절주가 갔다든지 혹은 이제 가스라든지 곡물이 올랐다라든지 이번 파스에서는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무상증자 테마가 날아다녔다시피 이번에는 양지사 무상증자인지 품절주 이슈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양지사 급등했고 YTN 매각 그 다음에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 화천기계 YTN 이렇게 M&A나 경영권 분쟁 이슈 그 밖에 휴마시스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는 게 또 떴어요.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왜 이 시점에 이게 떴을까?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어서 시간 외 막타임에 아마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시간에 왜 올랐나 체크를 해봤는데 장 막판에 소송 등 제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시간의 막타임에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보기 전에 제가 텔레그램에 자주 올리지는 않습니다. 글이라든지 그런 걸 자주 올리지는 않아요. 왜? 저도 장중에 굉장히 이리저리 보고 있다 보면 바쁘니까 자주 올리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기사들이 떴을 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 오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차트 보기 앞서서 일단 나스닥 선물 먼저 볼게요. 플러스였는데 좀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고, 독일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가 됐다라는 점, 원자재 이상 없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올라가는 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채권금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돼버리면요, 채권금리가 지금 3.5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라버렸네. 저도 장중 라이브에서 회원님들한테 이 채권금리의 불안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고, 이게 3.5를 다시 넘어가게 된다면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채권에서 오는 이 부담감이 지금 시장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며칠은 이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채권금리를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임계점을 다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2년물도 3.97인데 이게 4를 넘어가게 되면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라운드 피겨 값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 자체가 FOMC의 파월의 의견을 지금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오늘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자, 지수 보죠. 지수. 당연히 해외 증시 먼저 볼게요. 어제 비록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항상 이 갭을 메꾸고 이 갭을 완벽하게 돌파한 다음에, 보통 반등이 나와서 추세를 전환할 때는 이렇게 갭을 완전히 메꾸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갭을 단순하게 메꾸고 이 갭을 메꾸고 떨어져 버리면 이 이후에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고 좀 지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하락의 강도는 굉장히 셌어요. 하락의 강도는 굉장히 셌는데 오늘 반등이 이 하락의 몸통, 그 지지와 저항 구간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바로 좀 밀려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FOMC 전까지는 지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완전히 맥을 못 추는 흐름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최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증시 전체가 다 힘든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증시 전체가 지금 힘든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바로 종목 들어가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힘이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외국인이 지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그 반등의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하락도 이런 게 많죠. 하락 A, B, C 이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 구간에는 지지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지와 저항도 깨지면 넥라인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넥라인이 깨지고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확인을 하고 본다면은 이 자리에서 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나머지 2차전지 보죠. 포스코 케미칼부터.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이고요. 이 아래까지 밀렸을 때 16만원대까지 밀렸을 때 봐볼 생각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밴드는 한참 아래죠. 하락 A, B, C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보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깨버리면, 이 자리를 했다가 올라와서 다시 깨고 내려와 버리면 더 조심해 봐야죠. 그때는 또 밴드가 이렇게 설정이 돼 버리니까 더 조심히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 게 눈에 보였지만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최근에 상승이 너무나 가파랐기 때문에 눌림도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장중에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미 반등이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장중에 이만큼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다시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장중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봉상으로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장중으로는 좀 하락하고 반등하고 또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예. 보통 하락은 이 하락한 만큼 또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락의 크기라면 눌림을 본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눌림을 봐야 된다면 적어도 이만큼 더 떨어지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떨어지는 칼날을 섣불리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 많이 떨어지겠죠. 하락한 만큼 떨어진다면, 이 정도 떨어진다면 11만 5천 원인데 11만 5천 원이면 뭐 이거보다 훨씬 낫네. 이런 구간까지도 밀려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 물려버리면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태양광 쪽 볼게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수급은 굉장히 좋고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파동을 그리고 가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리고 하락도 하락 상승 하락. 그럼 이 구간에서 짧게 먹을 것이냐, 이런 구간에서 좀 안전하게 길게 먹을 것이냐를 선택한다면 하락 파동이 끝나는 지점이 더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락이 진행 중이어서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파동을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의 자리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로봇 섹터를 좀 보죠. 일단 SPG가 오늘 신고가를 좀 만들면서 주가의 위치상 가장 빠르게 좀 치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저께 손절을 좀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손절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한 2% 후반대 정도 손절을 좀 했는데 오늘은 복수점 비슷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눌릴 때 호가마다 다 산 다음에 분할 매도로 일단은 좀 매도를 잘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기준봉이 발생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이런 자리에서 강력한 기준봉이 발생하고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밀렸는데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돌파까지 좀 나와줬고 시황적으로도 로봇 섹터의 좋은 흐름이어서 일단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여집니다. SPG도 눌리면은 좋은데 요즘 시장이 쉽게 눌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KPF라는 종목도 조금 더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사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환사채 상장에 따라서 한 번씩 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즈가 어찌 보면 서비스형 로봇, 그러니까 로봇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감속기 관련해서 SPG와 KPF를 본다면 이 로봇의 항목 따라 또 이 세부 분류가 나뉠 수밖에 없는데요. 세부 분류가 뭐 일단은 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클로이라는 거를 지금 LG전자에서 OEM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현재 호텔이라든지 이런 리조트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서빙 로봇의 1등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일단은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의미 있는 돌파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실적보다도 시장의 테마가 만들어진 섹터기 때문에 그럼 돌파를 했으면 이런 눌린 자리를 보면 되겠죠. 내일장 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려서 내일 장 초반에 쭉 밀린다면 그 또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밀림을 좀 볼 만한 종목이 로보티즈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로보티즈 다음에 이제 뭐 SP 시스템즈라는 경우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봇 관련해서 AI 데이가 9월 30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밀렸을 때 들어가서 이벤트 다가왔을 때 뭐 시간에 급등 한번 하겠죠.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로봇의 대장은 다름 아닌 두산입니다. 두산이 지금 이때 협동 로봇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이 악성 매물대를 뚫고 올라왔죠. 뚫고 올라면서 의미 있는 이 음봉을 잡아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장 84,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봇 쪽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볼게요.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의 힘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전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해서 이제 이슈도 많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정 부분 지난번 블록딜 물량이 거좀 다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닥 잡고 얘는 분명히 박스권 큰 틀에서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쉽게는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BHI 더 밀려주면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잘 보면서 기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의 대장은 뭐다? BHI다. G2 파워. 흔히 말하는 이 세력주죠. 세력주 가운데 원전에서 이슈만 나왔다면 가장 빠릿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 완벽하게 이탈되면 이 종목은 삭제해야 되는 거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 원전 종목까지 일단 한번 봐봤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보죠. 철강주 오늘 금강철강이 굉장히 또 급등을 했는데 오전에 사실 포스코플레이션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반등이 좀 안 나와서 좀 빨리 좀 던져버린 게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앞 구간의 매물대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그런 이슈로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 종목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9월 22일 날 그러니까 내일은 일정이 없는데 9월 22일 날부터 포스코 현대제철이 파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 많이 밀려주면 종가 무렵에 한번 봐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참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가 베팅을 어제 잘하고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앞에서 장 초반에 반등 좀 할 때 팔아버렸고 그 이후에는 못 봤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종목에서.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서 좀 배가 아팠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올라갈 때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음봉에서 강하게 떨어졌는데 음봉에서 거래대금이 없는데 이슈가 살아있다면 주포는 팔지 않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차트를 해석해 보는 연습도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참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즘 시장이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또 양지사 화천기계 이현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LMS라든지 종목군들만 움직이는데 경영권 분쟁, M&A 좀 시장 별개의 종목군들에서 이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한다면 이 안에서 수익도 낼 수 있겠지만은 참 쉽지는 않은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떨어지길 기다리든지 아니면 완전 해치 종목군들 위주로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하든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제주은행도 오늘 강했고요. 지수가 무너질 때 항상 해지 종목이 간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싶고, 이 종목도 오늘 회원님들한테 말은 드렸는데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매수 포인트가 7만 7,500원 정도를 봤는데 매수 포인트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중간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시가, 그러니까 전일 시가 정도 무렵에 일단은 다 매도를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많이 급등하고 했는데 눌림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었고, 어제 이제 좀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매매를 했던 게, 어제 재밌는 종목이 셀피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셀피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어제 하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대주주의 반대 매매라는 이슈로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한 달을 조금 소량 들어갔다가 아침에 개파락을 한7% 정도 개파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개파락에 일단은 한 몇 배 사가지고 수익에 일단 잘 청산을 하고, 한 차례 밀렸을 때 또 들어가서 청산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5분봉이어서 그렇지만 뭐 1분봉으로 보면요, 이 폭이 시가에서 한 5% 바로 반등하고, 이 눌림의 끝자리에 잡았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한 6%, 7% 반등한 것 같아요. 그 순식간에 이 짧은 구간이 6, 7%짜리 구간이라 굉장히 변동성이 오전에 컸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컸고요. 이 종목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시장에서는 일각의 말로는 무자본 M&A 가능성을 좀 말을 하고 있어서, 일단 무자본 M&A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고요. 무자본 M&A로 엮였다면 조심해야 되고, 왜 잘못하다가는 그럴 때는 상패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무자본 M&A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한번 나중에 봐볼 생각도 있습니다. 봐볼 생각도 있고요. 그 외 특징주 중에 ST큐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지금의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오늘 이렇게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랐다라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1월 달에 이 면역감 항암 학회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중에 돌파 구간에서 들어가서 한 3% 정도 먹고 눌림에 좀 걸어놨더니 사져서 일단 수익권에 매도를 했는데, 아마 저는 내일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에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으로 쏠리게 된다면 이런 종목도 여기에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최근 굉장히 윗구간에서 많은 거래대금을 터뜨렸고, 이렇게 급락했던 거를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뭔가 의도가 있고, 이 구간을 단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다시금 끌어올려서 추가 상승을 만들고 팔아먹어도 그때 팔아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코리아 FT 어제 이제 그 포르쉐 IPO 관련해서 언제 한다라고 하고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급락이. 그 이후에 사실은 IPO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테마가 그래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막판에 조금 보다가 분할 매수해서 얘는 좀 매도를 하고 마무리 졌던 것 같네요. 자, 시장 어려운 장세가 연속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FOMC 끝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해소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 또 좋은 시장 찾아올 거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이 시점에만 특히 잦은 매매보다는 정확한 섹터에서 정확한 매매로 대응하시면 네, 또 좋은 시장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